자, 오늘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다. 첫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하는데 1차 방정식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니? 등식이란 걸 배웠지.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참인 등식이 있고 항상 거짓인 등식이 있다고 배웠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지?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야? 방정식이라는 것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러면 참이 되는 문자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항상 참인 등식은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 배웠지? 항상 참인 등식.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거짓인 등식은 뭐지?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거짓인 등식.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그지? 자, 그런데 그 방정식 중에서도 1차,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야. 조금 더 깊이 있게. 자, 1번 한번 보자.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하지.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이 뭐라 부른다?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이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1차 방정식이란 뭐냐? 말 그대로 1차식 이꼴 0인 방정식이야. 쉽게 말한다면. 그러면 3번과 같이 x에 관한 등식을 풀어라 했지.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ax 이꼴 b 단 a는 0이 아니며 a와 b는 상수라고 정한다면 이거를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y에 관한 1차 방정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x라 적지 않았는 거야. 알겠니? 자, 1차식 이꼴 0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밑에 x에 관한 등식을 풀어라 했지. 자, 등식인인데 a를 a로 나눠주면 x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a가 0인가? 0이지 않는가? 그게 모르잖아. 그럼 a가 0이다. 0이 아니다.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지. 그렇다면. 그럼 a가 0일 때도 b가 따져지겠지. b는 0인가? b는 0이 아닌가? 그지?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면 구체적으로 이런 꼴이 됐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봐봐.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참이지. 그러니까 X는 모든 수에 대해서 이 등호가 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식이야? 해는 모든 수가 되고 이게 바로 항등식이지.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B가 뭐 1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x의 수를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럼 같아지게 하는 값이 없는 거야. 그럼 참이 되는 값이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거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지. 근데 a가 0이 아니잖아. 그럼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 b가 0이면 0이 해가 되는 거니까. 0이 아니라는 것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얘가 바로 등호가 참이 되는 값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등식을 풀어라 했더니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로 나눠서 해를 각각 구해주는 게 바른 풀이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3번에 따라서 이 예제 1번을 풀어본다면 역시나 x에 관한 등식은 x가 변수겠지. 가로를 먼저 푼다. 미지안끼리 묶어준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x를 묶어준다. 그랬더니 여기 봐봐. 내가 여기서도 a가 인지 아닌지 몰라. 등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2라면 a가 2가 아니라면 나눠야 되겠지. 위에 거는 얘는 a고 얘는 b라서 a와 b를 각각 따져야 되지만 여기는 모두 다 A로서 표현됐기 때문에 A가 2인 경우와 2가 아닌 경우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A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2를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즉 뭐야? 항상 거진이 등식. 등호가 참여된 x값이 없지. 그러면 얘는 해가 없다. 근데 a가 2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나눠주니까 a-2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바로 해가 되겠지. 알겠니? 자, 이게 중학교와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중학교하고 다르게 이제 뭐가 나오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절대값 정의부터 다시 따져보자. 절대값 x의 의미가 뭐야? 원점에서 점 x까지의 거리. 그래서 절대값 2는 뭐야? 2.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야?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도 2잖아. 그지? 여기서 절대값 x의 성질이 나와. 어떤 성질이 나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서 표현하지만 x가 0보다 작으려면 어차피 거리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표현하지. 1을 생략했지. 그지? 자, 요렇게 절대값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 그지? 그럼 절대값의 성질에 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써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성질은 뭐냐? 절대값을 제곱하면 뭐야? 어차피 너 봐봐. 2의 제곱도 4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니까 큰 의미가 없지. 그냥 2를 제곱한 거나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나. 그지? 그래서 얘는 x제곱과 같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성질, 이게 두 번째 성질. 또 세 번째 절대값의 또 성질은 뭐냐?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같다는 것도 알아야 돼. 봐.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절대값 2 곱하기 마이너스 3과 결과가 어떠니? 2, 3, 6. 6 같지? 그래서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그 다음에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 곱하기와 나누기만 성립해. 더하기 빼기 착각하면 안 돼. B분의 A는 같아. 이것도 봐. 절대값 2분의 절대값 3이나 절대값 2분의 3이다.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같지. 그지? 알겠니? 근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둘 다 양수이면 상관이 없지만 부호가 이렇게 달라질 경우는 2하고 3 더하면 5지? 근데 2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요건 뭐야? 1이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 알겠니? 절대값 문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데피니션, 정의, 절대값의 성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된다. 알겠지? 이거는 한 번 더 들으면서 캡처를 해서 적도록 해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을 알았을 때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을 풀기 전에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두면 좋지. 절대값 x가 절대값 2라면 절대값 2는 결과적으로 2잖아. 따라서 등호가 참여되는 x는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으면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1번 문제는 절대값의 성질로도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풀 거야. 위에처럼 풀 거야. 어떻게? 얘는 뭐와 같다?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x와 같았겠지. 그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인 경우 한번 풀고 마이너스인 경우 따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2x는 3이니까 x는 2분의 3이고 이때는 0 곱하기 x는 1이라는 식으로 정의되니까 얘는 해가 없다지. 알겠니? 얘는 해가 하나 있지. 얘 또는 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로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가 없으니까 x는 2분의 3이 바로 해가 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봐봐. 아까 절대값 성질처럼 x 빼기 2의 부호를 몰라. 그럼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값은 결과적으로 2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라는 이거를 선생님은 경계라 부른다. 2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나눠야 된다? 첫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뭐지? 절대값 성질에서 절대값 안에 부호가 양수니까 그대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x 한 끼를 계산해 줬더니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되지. 그런데 얘는 여기서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뭐야? 이 경우에 대해서 풀었으니까 이 조건에 적합한지를 봐줘야 돼. 적합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x가 2보다 작다면 그럼 어떻게 되지?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5가 되고 미지항 좌변, 상수항 우변 x는 마이너스 1. 얘도 따져줘야 돼. 조건에 적합해? 그렇지. 적합하지. 그래서 얘 또 1번 또는 2번의 경우니까 1번과 2번의 경우가 다 해가 되는데 1번은 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해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지금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형이니까 꼭 공부를 꼼꼼하게 다시 해봐라. 이해 안 가면 동영상을 여러 번 들어줘야 돼. 그 3번 꼴처럼 절대값이 여러 개라면 얘는 각각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가 되는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찾는 요령이 뭐다? 0이 되는 x값 찾아주면 돼. 2지. 요거는 0이 되는 x가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우리가 둘 다 동시에 따지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주고 수직선에 마이너스 2와 2를 표현한 다음에 모든 수의 구간을 어떻게 나눠주면 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면 모든 수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x 빼기 2의 부호가 뭐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넣어봐봐. 실제로 이건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지. 그럼 음수면 절대값의 성질상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갈로를 풀고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고 x가 마이너스 3이고 이 마이너스 3이 조건에 적합한지 꼭 체크해야 돼. 적합하지. 얘는 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요범위 체크했지? 두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2가 1번 과정에서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2를 포함한 x에서 2 미만까지.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수는 0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넣어봐. 0 같은 거. 얘는 뭐야? 여전히 음수지? 얘는 뭐야? 양수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음수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뒤에 거는 절대값 안에 걸 그대로 표현하지. 그지? 동료한끼리 분배 법칙에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는 해가 있니? 그렇지. 얘는 해가 없다. 야. 알겠니? 세 번째. 그러면 여기도 해결했어. 요거만 하면 되겠지. x가 2번에서 2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2번에 2를 여기다 포함하자. 알겠지? 이거 2는 작다에 포함해도 상관없어. 둘 다서도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집에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지? 둘 다 양수야. 2보다 큰 수 100 이렇게 넣어봐. 양수잖아. 그지? 둘 다 양수야. 그럼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x는 얼마야? 3이지. 역시 조건에 맞는지 꼭 체크해줘야 돼. 이게 중요해.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주는 거. 맞지? 얘는 해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1번이거나 또는 2번이거나 3번 경우로 나누었을 때 1번 경우는 해가 3으로 마이너스 3으로서 있고 2번 경우는 해가 없고 3번 경우는 3이라는 해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다 각각 해가 되는 거야. 없다는 건 빼버리고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이 해가 됨을 알 수가 있지. 실제로 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너희들이 넣어서 계산해 봐봐. 얘 5고 얘 1이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그 다음에 3 또 대입을 해봐봐. 1 더하기 5니까 6 등호가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그지?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라는 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절대값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야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제대로 하고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제대로 풀어야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제대로 한다.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